푸른밤 종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 진행했던 연구 중 하나가 수명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인가인데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한 사람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으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오래 살았다고 하죠. 가끔 우리는요,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고 생각이 깊지 않다, 아직 현실을 모른다, 망상에 빠져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건 아니래요. 그 긍정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긍정적인 사람인 거죠. 분명히 견뎌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버텨내기 힘들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라는 생각 같은 건 하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힘든 그 시간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1월 1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t might sound crazy, but I think I recognize her from a dream. She's the most beautiful girl that I've never seen. Instantly I'm in love. She's the same as she was. 1월 16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시로 그린의 Better Late Than Never 였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한 그런 곡이었어요. 자, 수명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말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제 친구들 입버릇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그들과 함께 얘기할 때 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상황이 안 좋은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낙관적인 어떤 상황을 기대해야 한다라기보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또 수명에 도움을 준다니 전 오래 살라나 봅니다. 자, 매주 토요일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죠.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십니다. 기자님이 원래 좀 시크한 분이셨는데 요즘 좀 많이 귀여워지셨죠? 귀여운 신기주 기자님 잠시 후에 만나 뵙고요.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백화점 상품권, 닭가슴살 소세지와 스테이크, 자동차 방향제, 종현 소품집, 그리고 제 사인이 담긴 산하엽 책까지 선물로 드려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다우닝산업, 생상, 삼성정밀화학, 롯데관광개발,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금융 위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 또 그런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전 세계를 휩쓴 금융 위기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려낸 두 편의 영화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오늘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리려고 영화 꼽아왔습니다. 혼란에 빠뜨렸던 금융 위기,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그 2008년 금융위기. 위기 중의 위기.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우리한테 거품이 끼어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올해 2016년 벽두에 일간지와 모든 전 세계를 가장 뒤흔들었던 뉴스는 경제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중국 증시 폭락이었죠. 네. 뭐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뭐 이런 뭐 어려운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는 다 망했다요. 홀랑 망했다. 깜짝 놀랐다. 16년 되니까 그냥 다 뒤집혔다. 네 돈 반통 났다. 이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이 나라 망하나 봐.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위기에서 시작했어요. 세계의 경제는. 그리고 2016년의 경제는 많이들 걱정하고 있죠. 특히 한국 경제는 특히 많이들 네네. 걱정하고 있어요. 2016년은 불안합니다. 시작부터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반면에 그런... 또 한편으로 이제 집값들은 많이 올라 있죠. 부동산은 상당히 올라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래요. 가계 부채 많죠. 우리 빚 많이 졌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빚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상당히 많은 빚을 진 상태고 이 빚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제 돌아올지 두려운 상태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편의 영화가요. 네. 재밌는 게 2008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네. 아주 그 미시적으로 재현한 영화들인데 이 영화들을 보다 보면 느껴지는 건 아니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왜 우리는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까? 금세 잊을까? 네, 그게 바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저는 딸이 하나 있죠.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를 낳는 건 여성분들이 너무 힘들고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육아를 분담하면서 아이들이 100일 될 때까지 3시간에 한 번씩 깨고 그렇죠. 그런데 한 3년 지나잖아요. 또 나요. 아, 그렇죠. 뭔가 그 힘듦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지워지고 함께 있음의 행복함 그런 것들이 또 커지니까. 그게 도대체 정상이 아니라고요. 아니 둘째를 낳는 심리라고 하는 건 네네. 이거야말로 인류의 불가사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신은 인간이 고통을 잊고 행복한 기억을 계속 기억하도록 설계했어요. 그래야 인간은 살 수 있고요. 특히 육아나 이런 그 생산 소비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싶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욕망하는 기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욕망을 멈추고 내핍을 해야 돼. 라면 순간 안전해지기보다 앙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생겼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위기와 기회 그 폭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네네. 그게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위기,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이니 어쩐 이런 얘기 하지만 수백 번의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가 있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네. 경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처럼요. 강한 강진도는 우리가 다 알지만 네. 기계만 알 수 있는 미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미진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수백 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할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순간. 위기가 이제 닥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죠. 아니길 바라지만. 근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이제 개봉하는 거예요. 2008년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시사항식이었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어쩌고 이런 리만 브라더스가 어떠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그 이야기들을 영화로 영화화된 한 영화 아주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이 곧 개봉을 합니다. 네. 어떤 영화인지. 그게 빅 쇼트예요. 네. 빅 쇼트. 근데 배우들이요. 네. 굉장히 이런 거 보고 이제
빵빵하다고 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저도 딱 봤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자, 크리스천 베일, 크리스찬 베일. 배트맨, 네. 브래드 피트. 참 잠깐만요. 크리스찬 베일하고 브래드 피트랑 같이 나오는 맞아요. 거죠? 같이 나온다고요. 네. 투톱인가요? 그렇죠. 또 라이언 고슬링. 여성분들의 마음을. 그 드라이버에서 완전히 휘어잡았죠. 스티브 카렐. 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초호화 캐스팅으로 네. 빅 쇼트라는 영화가 찍혀졌어요. 그러면 이거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좀 이 캐스팅부터 네. 초호화 캐스팅이기 때문에 이거 뭐 흥행이 어찌 보면 장담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내용이 어떠느냐 더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모았을까? 이런 네 명이 네. 이건 이제 그 네 명이서요. 그 금융 전문가, 그러니까 이른바 투자자들로 나와요. 쉽게 네. 설명하면. 그런데 일단 그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 제목의 의미부터 설명하면 이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롱하고 숏이라는 그 중권 용어가 있죠. 네. 롱은 산다는 뜻이고요. 숏은 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빅숏이라는 건 왕창 판다는 뜻인 거죠. 다 판다. 투매. 그러니까 이게 숏이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가치가 하락하는 쪽으로 베팅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앞으로 가치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겠다. 이게 숏인데 빅숏이라는 건 엄청나게 가치가 폭락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가치가 하락했죠. 전 세계 경제가 붕괴됐고 네. 특히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시장이 붕괴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미리 이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하락하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그렇겠죠. 그게 크리스찬 베일, 스티브 카렐, 라이언 고슬링, 브래드 피트인 거예요. 이 네 명이었어요? 네. 이 네 명이었어? 이 네 명이서 그런 걸 했다고요. 나빴네. 전 세계 사람들 물 먹였네. 이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건요. 네. 당시에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수 없죠. 2008년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로 들어가 보면요. 네. 이 네 명은 그 모두가 보지 못하는 그 부동산 붕괴의 조짐을 읽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다만 어느 누구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눈뜬 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냥 편하니까 지금 이렇게 갈 거야. 계속 이런 뭔가 아니란 생각.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동산, 그러니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이 시사상식 용어가 되어 있지만 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우량하지 못한 그 이른바 쓰레기에 가까운 부동산 채권을 팔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부실이 쌓이게 되는 건데 네. 네. 그거를 조금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게 부실이라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 이런 걸 은행에서 파니까 은행의 이름은 리만 브라더스, 네. 모건 체이스, 아니면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은행들이 팔고 있으니 네. 믿지 뭐. 이거 이 사람이 파는데 뭐 의심할 필요가 있겠어? 그 둘, 숫자를 들여다보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셋, 숫자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더 어렵게 꾸며요. 은행들이. 사람들이 혹시나 그 진실을 알까 봐. 파고 들어가서 이제 사지 않을까 봐.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부실을 아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거품이 점점 커지고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명, 배트맨과 안젤리나 졸리 남편과 드라이버 이 몇몇 사람들이 이 부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네. 알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인물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인데 그 원래 의사였어요. 네. 그런데 투자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면서 의사를 그만두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펀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돈을 투자받아서 돈을 굴려서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약간 괴짜인데 살펴본 끝에
부동산 시장이 곧 붕괴된다라는 네. 결론에 이른 거죠.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은행에 가서 나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쪽에 베팅을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숏을 칠 수 있는 그 금융 상품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사람이 그 상품을 만들어요. 네. 골드만삭스라는 그 유명한 금융회사에 가서 만듭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만들어줘요. 왜?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붕괴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너만 붕괴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받아줄게. 대신에 네 돈은 다 내 거야. 바보. 누가 바본지는 이제 알고 있죠, 우리는. 네. 이미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우연이 일어나요. 어떤 우연이냐? 크리스찬 벨이 연기한 그 트레이더와 이제 스티브 카렐이 연기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이 인물이 운영하는 헤지 펀드가 이름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벨이 이 만든 그 금융 상품이 흥미로우니까 네. 문의가 들어오는데 문의 전화가 이 사람 회사로 오는 거죠. 아, 전화가 이제 이 회사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뭐 이런 상품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런 상품 없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니 대체 주인끼리.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부동산 시장 붕괴에 베팅을 했어. 이 사람이래. 그래 누구지? 라고 하고 살펴보는데 여기서 굉장히 뛰어난 측면이 있어요. 이 스티브 카렐이 연기한 이 인물이 굉장히 그 매력적인 인물인데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 벨이 연기한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은 천재적인 인물이라면 그 스티브 카렐이 연기한 인물은 발로 뛰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고? 믿기지는 않는데 한번 알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 집이 팔리는 현장으로 갑니다. 직접 가서 집을 가가호 방문해서 당신 빚이 얼마야? 이자가 얼마야? 집이 몇 채야? 은행 빚 몇 군데에서 냈어? 다 물어보고 다녀요. 사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그렇게 그런 일은 안 하죠. 월스트리트가에서 그럴 일이 없어요. 금융권에서는 사실 숫자로 그리고 그렇죠. 거기 서류로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를 믿지 사람을 믿지 않는 곳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보지 않고 서류만 보던 이른바 뉴욕의 뛰어난 뭐 하버드 예일 출신의 MBA 출신의 인재들은 서류만 봤기 때문에 붕괴되는 그 쌓여 올라가는 거품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네네. 물론 그 뒤에는 그 거품을 그들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품을 숨기려고 했던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브 카렐이 가서 봤더니 이거 뭐야? 심지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스트리퍼가 나오거든요. 네. 스트리퍼한테 가서 그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집이 몇 채야? 그랬더니 집이 5채라는 거예요.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자기의 쓴 돈은 전체가 100만 원이면 예를 들면 20만 원도 채 안 돼요. 그런 100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이 다 빚인 건데 네. 해서 집을 한 채 사요. 그것만 해도 많을 텐데 그렇게 산 집이 5채, 콘도까지 있다는 얘기 듣고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거품이라는 쪽으로 베팅을 합니다. 그도 그렇죠. 한 명 더 추가가 됐네요. 그렇죠. 나머지 둘은 어떻게 또 첨가가 되나요? 이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이 인물은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인물인데 그 자신이 이런 거죠. 그 거품에 이 붕괴된다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론을 끊임없이 조장시키는 인물인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브래드 피트는 어떤 인물이냐? 이런 거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비극에 빠뜨리게 하는 월가가 싫어서 산속에 은거한 정의의 사선가. 현자예요. 이럴 수가. 브래드 피트가요? 브래드 피트가 그런 역할을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런데 뭐 막 먹으면서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돈 같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뛰어난 트레이더로 나오는데 네. 이 인물은 옆집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 니네가 돈을 벌고 싶어? 그럼 내가 돈 벌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부동산을 이 폭락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한 친구들을 자신이 도와줘서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는 실존 인물이에요.
있습니다. 아 진짜요? 자기는 돈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아 브래드 피트는 좀 그런 뭔가 실존 인물 캐릭터. 다이 사람들이 다 실존 인물이에요. 아 4명 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클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경제 경영 작가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책이 머니볼입니다. 머니볼. 알고 있어요. 머니볼 영화로 만들어졌죠. 네네네. 머니볼 주인공이 브래드 피트죠. 그러면 다 이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엮이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클 루이스 원작의 머니볼에 브래드 피트가 나왔었고 네. 거기서 이제 빌리 빈이라고 하는 그 오클랜드의 그 구단주를 단장을 연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통계와 계산을 베이스로 해서 야구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 네. 그래서 기적을 이뤄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빅쇼스에서는 말하자면 모두가 다 거품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거품이 있다는 거를 어떤 사람 이제 크리스찬 베일은 천부적인 두뇌로 스티브 카렐은 몸과 발로 뛰어서 브래드 피트는 알고 있었지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했으나 이 옆집 이 친구들이 돈 벌고 싶어서 같이 껴주는 친구를 도와주는 라이언 고슬링의 그 과정에서 이제 수수료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 4명이 이제 말하자면 전 세계 자본주의를 상대로 배팅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겼네요. 2008년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배팅을 하고 2년 뒤에 이제 2005년도에 이 배팅을 시작했고 2년 뒤에 2007년부터 이제 붕괴가 시작돼서 결국 리만 브라더스 의 파산 사태까지 일어나고 네네네네. 결국은 미국 자본주의가 붕괴 직전까지 가서 결국은 미국 정부가 월가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구제금융을 제공해서 겨우겨우 지구 멸망의 날을 피했다는 이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지구 멸망이라. 근데 진짜 사실 어찌 보면 지구 멸망이라는 표현도 무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네. 이게 제가 이 빅쇼트에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에서 보면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싸웠던 또 독수리 오영재가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영화 빅쇼트에 나왔던 인물들은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를 기회로 삼았던 몇 명의 이제 대담한 도박꾼들. 범죄물 같아요. 맞아요. 범죄물 같은 느낌이에요. 캐릭터들도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얘기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측면인데요.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붕괴됐다는 걸 또 알고 있기도 네네네. 하고 그런데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물려 있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금융 시스템 때문에 모든 신용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은행이 파산하고 결국은 자본주의가 미국 경제가 붕괴되고 미국 경제가 도미노로 전 세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네. 이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부도덕한 은행들이 당연히 부동산 경제가 붕괴되면 자신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사람들한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다는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의 후반부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4명은 네. 붕괴가 돼야 돈을 벌어요. 네. 그래서 자 봐라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모든 지표가 이거 이 금융 용어를 복잡하게 쓰긴 어렵지만 이거 우리가 계산한 모든 증거와 당신들이 이제 얘기하는 모든 지표가 심지어 그래요. 최근에 무디스라고 하는 신용평가 기관이 네. 그 한국의 신용 등급을 역대 최고로 높여놨죠. 그러니까 신용평가 기관이 특정 은행 또는 특정 금융 상품에 그 부여하는 신용 등급이 곧 그 제품의 가치를 그러니까 금융 상품의 가치를 표현해 주거든요. 네. 그런데 누가 봐도 그 금융 상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됐는데 그 무디스든 또는 피치든 이런 회사들이 신용 등급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시장은 붕괴됐는데 이미 쓰레기가 쓰레기장 안에 들어가서 버려졌는데 여전히 AAA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썩은 고기를 갖고 아직 안 썩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신용평가 기관에 가서 그 비난을 해요.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 빨리 신용등급을 쓰레기라고 바꿔라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와 우리도 신용등급을 갖고 팔고 사는데 쓰레기를 쓰레기로 평가하면 그럼 돈은 어디서 받느냐.
결국 모든 시스템이 다 결국엔 다 거짓말. 썩어 있다는 거죠. 거짓말에 꼬리를 그렇죠. 무는 그런 모습들을 또 영화 내에서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 사람들조차도 또 충격을 먹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사람들은 시스템 적어도 최소한 시장은 붕괴돼도 시스템은 정직할 거라고 믿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시장은 더러운데 시스템이 안 더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 아니냐. 그렇네요. 네, 시스템마저도 이제 더럽게 혹은 시스템이 더럽기 때문에 시장마저도 더럽게. 맞아요. 바로 그 얘기죠. 선후 관계가 바뀌었던 거죠. 시장을 망가뜨린 건 시스템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이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은 실존 인물들이고요.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물론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멸을 느낀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 모두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기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영화에 모두 얘기했던 올해의 벽두의 시작은 중국 시장의 붕괴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중국 증시의 붕괴를 막고 있는 건 중국 당국이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중국 경제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나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시스템이 그 부실을 감추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감춰진 지표만 보고 아직 괜찮나 보다 라며 돈도 쓰고 투자도 하고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더 큰 위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구해주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그게 2008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까 봐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이런 영화를 보면서 교훈을 얻고 싶어하는 측면이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워크의 빅쇼 듣고 오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영화 빅쇼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금융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예전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디카프리오 나왔던 영화가 네, 생각이 레오. 나네요.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그려진 영화. 그 영화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풀었죠. 그렇죠. 이제 일단 빅숏에서는 육감적인 여배우가 나오지 않아요. 상업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네네네. 반면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는 마고 로비가 나오잖아요. 마고 그리고 로비. 5분마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5분마다 한 번씩 꼭 나와야 돼요. 영화가 상당히 눈이 즐거운 그런 영화죠. 결국은 이게 금융 이야기인데 이걸 상업적으로 푼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영화. 마고 로비. 근데 그래요. 빅숏에서도 마고 로비가 나와요. 아, 그래요? 마고 로비가 그 복잡한 금융 용어를 설명해 주는 역할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혀 들리지 않겠는데요? 금융용어로 설명을 쏙쏙 들어올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빅숏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유명인들이 나와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잠깐씩 하는데 그런 식의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마고 로비가 올 누드로 거품 목욕을 하면서 어머나. 샴페인을 마시면서 서프라임 등급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아무도 그 설명을 듣고 있지 않다에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마고 로비는 프라임 등급이니까 서프라임이 아니니까. 자, 그래요. 네. 빅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다음 영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바로 제가 이제 예고해 드렸듯이 네. 지금 빅숏은 그러니까 지구 멸망의 순간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았던 4명의 남자들의 이야기라면 자기들만 솟아날. 그렇죠. 반면에 지금 소개해드릴 대마불사라는 영화. 저는 이 영화의 원작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대마불사는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에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싸웠던 어벤져스들의 이야기예요. 금융 어벤져스들. 금융 위기 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이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그 금융 위기 과정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했던 은행들이 붕괴되고 네. 은행들이 붕괴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났더니 실물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게 자동차나 또는 이제 그 은행들을 보험 들어줬던 보험회사들이 붕괴되고 보험회사가 붕괴되고 나면서 실물 경기가 악화되면서 네. 이제 GM이나 GE 같은 이른바 이제 제조업 같은 실물 경기 회사들까지 나빠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사태였거든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미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구제금융으로 내놓죠. 근데 문제는 잘못은 월가에서 했는데 네. 돈은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른바 모럴 해저드거든요. 도덕적 해이인 거죠. 하지만 이거를 막지 않으면 모든 신용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불사는 위기가 닥치고 그 위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은행의 CEO 또 정부 이제 그 미국의 재무부의 재무부 장관 또 지금 연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 의장 또 미국의 대통령 또는 당시에는 이제 그 미국 대선 가도였으니까 미국의 대권 주자들 당시에는 오바마였고 네네. 또 그런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끌어내면서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냈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한 책인 거죠. 책이고 그런 영화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영화의 원작은 그 앤드류 로스 소킨이라고 하는 아마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뉴욕타임스 기자일 거예요. 아마. 네네. 그 기자가 쓴 책인데요. 동명의 책이에요. Too Big to Fail이 영어 원제인데 네. 그 우리말로 치면 이 대마불사죠. 대마불사 뭐냐? 이른바 중요한 또는 큰 그런 존재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네.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건 좀 옳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재벌이어도 네. 잘못하면 망해야죠. 그렇죠. 그게 한국에서도 대우의 해체 과정에서 대우가 지나치게 큰 부채를 지었고요. 네. 지나치게 리스크가 큰 투자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책임을 지게 했었죠. 네. 근데 그때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한국에서 재벌이 망해? 안 망해. 야, 이렇게 크게 너무 커서 이 회사가 망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릴 정도가 되면 못 망하게 한다는 거죠.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2008년도 이 미국 금융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예,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를 했으니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하나 이제 도산을 했는데 네. 리만 브라더스도 100년 역사에 엄청난 유수의 역사와 투자 규모를 갖고 있는 그 미국의 5대 IB 중에 하나, 투자은행 중에 하나였고 네. 이 은행이 이제 베어스턴스라고 하는 은행이 1차로 이제 도산하고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이제 1등 은행이 있죠. 살아남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붕괴가 되는데 그때 이 리만 브라더스가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too big to fail이야. 대마불사야. 그런 어떻게 그런 회사를 감히 망하게 해.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은 이 시스템이 붕괴를 막기 위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게 해야 됐던 거고 네네. 그 과정에서 리만 브라더스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뒷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제가 헨리 폴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등장해요. 근데 이 재무부 장관의 역할은요. 이걸 이제 이 영화의 영화평을 미국에서 했던 영화평론가들의 평을 제가 인용을 하면 이 영화는요. 마치 그 OK 복장의 결투 같다는 거예요. 자, 그 악당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마을을 지켜야 해요. 근데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은 일종의 보안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있죠. 그 벤 버나키라고 이제 지금 이제 자넷 옐런의 전임자였던 한때 이제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렸던 인물인데 그 벤 버나키라고 하는 미국 연준 의장은 이 영화 안에서 그 폴 지아메티라는 인물이 연기를 하는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마치 그 마을을 지키는 목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출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너무 거대한 사건이고 이들이 다루는 그 어떤 이슈들은요 거시경제 이슈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작은 마을을 지키는 보안관과 목사와 그리고 악당들과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의 그
필드 CEO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일종의 그 마을에 술 취한 술주정뱅이에요.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니다가 결국은 마을을 위기에 몰아넣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인물들을 묘사하면서 어떠한 거대한 사건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 세계 경제의 흐름, 도시 거시 경제의 흐름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것조차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원리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멀게 떨어져 있는 일들이 또 아니라는 걸 맞아요. 이 영화를 네. 보면서 또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카드사 할인 또는 뭐 무슨 쿠폰 할인 하나하나에는 그렇게 집착하지만 그러나 수억짜리 대출을 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과감해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우리한테 와닿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당장 내일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신용 시스템을 덮어놓고 믿으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는 우리는 알기가 어려운 어떤 것이라고 치부해 버린 후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조차도 사실은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먼 에러, 실수를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리만 그 미국의 그 경제 위기의 원인은 결국은 인간의 실수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인간들이에요. 그래요. 좀 똑똑하고 좀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도 인간이에요. 결국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건널 때 우리 스스로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보고 건너는데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옆 사람이 건너라고 하면 건너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건너라고 하면 건너고 건너지 않으라고 하면 건너지 않아요. 신호등을 스스로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신호가 있는데. 네네. 그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이걸 묘사합니다. 그 책, 앤드류 로드 스킨이 쓴 그 이 책은 이거를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 시스템이 왜 붕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묘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영웅은 헨리 폴슨이고요. 그 헨리 폴슨이라는 인물이 이게 참 재밌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거 유명한 일화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네. 두 정당이 있죠. 그런데 그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월가에 우호적이고요. 민주당은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래봤자 뭐 50부 100보긴 합니다만 당시에 민주당의 이 그 구제금융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원내 정부한테 당시 이제 하원 의장이죠. 그 여자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비는 장면이 나와요. 제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네. 근데 물론 그게 굉장한 제스처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냐면 이 여기서 이제 헨리 폴슨과 그 벤 버나키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제금융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은행가들이 너무 밉지만 이들을 구원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당장 내일이 되면 이른바 신용이 붕괴된다는 건데 그 신용이 붕괴되는 게 뭐 그래 그거는 뭐 너하고 나는 널 믿지 않는데 이미 왜 신용이 붕괴되는 게 뭐가 대단하냐 싶지만 곧 우리가 들고 있는 화폐가 무가치한 것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우리가 들고 있는 거. 카드 작동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건도 살 수 없고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죠. 우리는 신용을 거래하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참 재미있는 건 친구와 가족은 믿지 않지만 애인은 믿지 않지만 국가와 시스템은 믿어요. 네. 그 신용을 기반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경우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럼 뭐 믿을 건 돈밖에 없다라는 말이 정말 쓸모없는 말이 돼버리는 그렇죠. 돈도 못 순간이 믿게 오는 되는 거죠.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제가 아까 헨리 폴슨이 그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국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 간청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그 위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도 디그너티, 그러니까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는데요. 그 무릎을 꿇는 게 마치 그 옛날 신사도처럼 네네네. 이것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소서라고 네네. 무릎을 꿇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서로가 갖고 있는 에티켓을 지키면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같은 위기를 다룬 두 영화지만 한쪽에서는 그 뭐랄까요? 그 위기를 이제 본인들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이 뒤에 소개했던 영화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함께 구제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죠.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한테도 위기가 닥칠 거예요. 어떤 경제도 위기가 없는 그쵸? 경제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그 경제는 심리여서 지나치게 위기만 강조하면 안 돼요. 네. 하지만 반드시 위기는 옵니다. 그 순간에 위기를 어떤 에티켓과 어떤 태도로 돌파해낼 것이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굉장한 존엄을 갖고 이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지금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괜찮으니까 네. 그런 식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 원인은 너야. 너 서로 비난하고 헐뜯으면 위기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감추거나 이제 다른 사람들 더욱 더 속이게 되면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겠죠. 2008년에 있었던 일처럼. 2016년에 네. 우린 이런 영화들 좀 더 많이 봐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어떤 식으로든 위기가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그 실력이 평가될 거거든요. 서로 헐뜯고 싸우며 니탄 내탄 할 것이냐, 또 한일이 무너지는 순간 솟아나서 돈을 벌 것이냐, 또는 다 같이 붕괴해서 사라질 것이냐.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누구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빅숏을 하고 싶지도 몰라요 지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죠. 맞아요. 네. 자, 그래요. 이제 슬슬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싱인 앤츠의 어른이 되는 것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시간은 나의 맘을 스치고 아픔이 내 하루를 채울 때 힘들었던 친구에게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책을 읽는 사람은 죽기 전에 수천 번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 우리도 수많은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십시오.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1686님, 저 쫑디가 있는 바로 그곳 M본부에서 인턴 비슷한 걸 하게 됐어요. 이 경험이 저의 진로에 대한 좀 더 진지하게 저의 진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볼 좋은 계기가 되겠죠. 괜히 걱정돼서 잠도 못 이루고 있지만 종현 DJ 목소리 들으니까 좀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요즘 꽂힌 노래 제임스 블런트의 Carry You Home 틀어주시면 격려가 될 것 같아요. 늦은 밤 수고가 많아요. 푸른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MBC로 오세요. 사랑과 정이 가득한 곳. 어디에서, 그러니까 MBC가 이제 또 많잖아요. 사옥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되실지, 근무를 하게 되실지도 궁금하긴 한데, 잘 해내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그리고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겠구나, 이제 알아가시는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합니다. 힘내십시오. 또 근데 사실 인턴 이런 거 시작하면, 일 시작하면 푸른밤 잘 못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진짜 이제 육체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좀 많이 이제 노곤노곤해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잠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고생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찾아오세요. 박다영님,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사느라 피로가 누적되는 줄 몰랐는데 몸이 아프더니 볼거리에 걸려버렸어요. 자격증 공부도 아직 해야 할 게 많은데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또 많이 피곤하거나 그러신 분, 이제 볼에 생기는 염증 같은 것이죠. 저는 볼거리는 생겨본 적이 없긴 한데 이게 되게 통증이 심하다고 알고 있어요. 얘기를 전에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또 피곤하시고 막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몸도 이제 이렇게 좀 아픈 곳이 생기는 것 같은데 관리 잘 하시고요. 날씨도 추우니까 또 건강에 좀 더 염려를 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밤 들으시면서 물론 제가 약이 되진 못하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좀 편해지면 몸도 빨리 나을 수 있으니까 쉬다 가세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Carry You Home 듣겠습니다. Trouble is her only friend, and he's back again. Makes her body older. 제임스 블런트의 Carry You Home 들었습니다. 사연 좀 더 만날게요. 2770님, 요즘 고3이라 매일 독서실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놓치지 않고 매일 라디오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앞으로 수험생 생활의 밤을 매일 쫑디 라디오로 마치려고요. 신청곡은 제아, 이영현의 하모니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는데 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이게 또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떠한 이 굴레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또 들려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또 푸른밤에 맡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종종 이렇게 참여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너무너무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찾아오십시오. 고생하세요. 김민지님, 올해 불어 배우기가 계획인데 계속 미루고만 있어요. 혼자 독학하기는 의지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16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요. 얼마 안 됐잖아요. 새해 된지. 천천히 시작하시면 되고 올해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독학 하면 참 여러 가지 찾아보고 시간적인 어떠한
좀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독학이 또 그게 맛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유미님, 쫑디, 저 취업 준비를 위해서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딱 한 주 지났는데요. 날씨 탓인지 감기에 걸려버렸네요. 그래서인지 잠이 안 와서 오랜만에 미니 켰는데 재밌네요. 기운 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감기, 날씨가 추워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일본을 좀 많이 가잖아요. 해외를 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 갔다 오고 하면 진짜 춥더라고요. 한국 정말 정말 추워요. 그래서 날씨 이제 진짜 체크 잘해서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몸 안 좋을 때는 또 신경 쓰면서 좀 내가 날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푸른밤 이제 가족분들도 날씨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나의 몸을 위협한다 싶으면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미 씨도 얼른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복근님, 성함 복근이셔. 제가 장염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서 그런데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 틀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저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요즘 장 바이러스 유행이니까 종현 형님도 몸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복근씨, 장염이라니요. 어서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 유행하는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다라기보다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장염, 이 장염도 유행 많이 타잖아요. 장염 걸리면 막 주변에 막 장염 걸린 사람들 막 이제 막 많이 생기고, 그리고 감기도 그렇고 이제 뭐 바이러스가 많이 옮겨 다니니까 더더욱이나 그러겠지만, 어서 복근 씨도 나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듣고 계신 분들 다들 조심하십시오. 손 잘 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름 아니라 언제든지 사실 손 정말 잘 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손만 잘 씻어도 진짜 좀 건강 많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0577님, 회사를 그만두고 맞는 첫 주말인데 역시 일할 때만큼은 신나진 않네요. 날이 추워진 만큼 제 인생도 얼마나 더 추워질지 모르겠지만 이 추위가 오래가지는 않겠죠. 저를 포함 모든 취준생이 올해는 따뜻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0577님, 뭔가 원하시는 것들 있으실 텐데 분명 지금도 생각하시는 것들 차근차근 이뤄나가시길 바라고요. 이게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나의 꿈이라는 것도 그렇고 나의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히지 않는 걸 또 이제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들이 또 있는 거니까, 뭐 0577님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 많으신 분들 다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재하와 이영현이 함께한 하모니, 그리고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 두 곡 듣겠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느껴주지 않지만 오가는 발길에 채이고 밟히지만 내게도 꿈은 있죠. I need you, boo. I gotta see you, boo. And the hearts all over the world tonight. Said the hearts all over the world tonight. I need you, boo. Oh, I gotta see you, boo. And the hearts all over the world tonight. Said the hearts all over the world tonight. Hey, little mama, ooh, you're a stunner. Hot little figure, yes, you a winner. And I'm so glad to be yours. 재하와 이영현이 함께한 하모니, 그리고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와, 진짜 저 크리스 브라운 노래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 노래, 이 앨범 노래를 전체적으로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With You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이 불렀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권현정님. 마음을 나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탓에 이별의 아픔을 먼저 걱정하며 시작도 못했네요. 상대방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데 도무지 마음을 주기가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기적,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 그런 기적 다시 일어나겠죠. 에디킴의 너 사용법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어나겠죠. 사람에 따라 어떤 나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정말 인생에서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제 서로를 이성으로서 이제 사랑하는 경우, 이제 쌍방으로 그런 경우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다들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글쎄 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생겼으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글쎄 그래 마음을 이렇게 급하게 먹는다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건 뭔가 뿅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뿅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이제 가져가고 그 사람이 나의 노력에 혹은 어떤 나의 모습에 빠지고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이치 같은 거겠죠. 자연의 7428님. 어제 우연히 8년 만에 첫사랑과 통화를 했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 8년 동안 매일 저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대요. 그 뒤에 만난 사람도 꼭 저를 닮아서 만난 것 같다고 하는데 왠지 슬프게 들렸어요.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거든요. 풋사랑의 추억으로 묻어둬야 하는데 이상하게 혼란스럽고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요. 글쎄 7428님이 또 지금 잘 지내고 계시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첫사랑의 추억, 흔들리는 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 왜 이러지?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 흔들리지? 괜찮으셨던 거죠. 전화를 받기 전까지. 지금은 흔들리는 거고. 흔들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흔들릴 수 있죠.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나의 찬란했던 그 화려했던 막 정말 엄청 막 사랑해서 막 안달났었던 그때로 이제 잠깐이라도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뭔가 감정의 소모 이런 것들도 좋죠. 물론 그 이후의 선택은 사연자분께서 하시는 거겠지만요. 김혜민님. 요즘 토익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남들 다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안 하리라 생각을 했던 토익 공부 결국 하고 있네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초조하기도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영어 듣기만 하다가 쫑디 목소리 들으니까 달달하고 좋네요. 어반자카파의 어떤 하루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듣기,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사실 진짜 귀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어라든지 이런 뭔가 조합들, 연결 이런 것들 되게 잘 해줘야 되는 건데 저도 사실 영어 이런 거 잘 못해서 엄청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뭔가 팁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힘내요. 김경아님. 쫑디, 오늘 정말 아끼던 팔찌가 끊어지고 버스카드도 잃어버리고 설거지하다가 컵까지 깨먹었네요. 힘 좀 해주세요. 힘 좀 주세요 제발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좀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날이 또 있고요. 되게 연결성이 전혀 없는 것들인데 막 여기저기서 일이 막 터져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고 막 힘들고 지치고 그런 날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경아씨 새해 돼서 액땜했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늦은 액땜이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셨으면,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좋은 일이 생기셨으면 오늘 있었던 이런 것들 말고 되게 이 정도 수준의 조금 속상한 일 말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되게 작은 것들이 여러 번 빠바바방 터져갖고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되게 좋은 일이 한 번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팍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에디킴의 너 사용법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어떤 하루 두 곡 들을게요. 부드럽게 무드 있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 매일 한 번씩 평범한 날 몸에 익은 움직임 익숙함이 내게 주는 안도감 색다른 기억으로 채워진 에디킴의 너 사용법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어떤 하루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두 곡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들이어서 너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축가로도 여러 번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9310님 엄마에게 혼나고 우울해요. 태연의 아이 듣고 기분 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 때문에 아이고 그래요. 또 앞으로는 좀 가족과 부딪히는 일 없길 바라면서 힘내십시오. 아이고 저 엄마한테 혼난 기억 그죠. 아이고 이게 사실 제가 혼났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께서는 정말 요즘도 저를 혼내고 계실 거예요. 그쵸? 제가 엄마한테 혼난다고 생각을 제가 또 안 해서 그런 거겠죠. 그냥 엄마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유 모자 이렇게 두지 말라고 아니면은 옷 여기다 걸어놓지 말랬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다 혼난 건데 그래요. 9310님 어머니와 완만한 해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335님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영어가 많이 부족해요. 올해는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영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고등학교 적응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신청곡 싸이의 좋은 날이 올 거야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적응 잘하시고요. 환경이 변하고 뭐 또 이 친구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하면 순간적으로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세상을 배워가는 어떠한 한 계단이니까 잘 올라서길 바라겠고요. 원하시는 만큼 성적도 오르시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럴 때 필요한 건 또 나의 노력이겠죠. 노력도 많이 하시고요. 자, 태연의 아이 그리고 싸이의 좋은 날이 올 거야 두 곡 듣겠습니다. 빛을 쏟는 sky 그 아래선 꿈꾸듯이 fly My life is so beautiful 걱정 말아요 반드시 이유가 있겠지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인생 잘 살아 좋은 날이 올 거야. 태연의 아이 그리고 싸이의 좋은 날이 올 거야 두 곡 들었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8504님 내일 출근하려면 빨리 자야 하는데 라디오 듣는 재미에 빠져서 잠들기가 너무 아까워요.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틀어주시면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진짜 자야 되는데 하는데 진짜 날 못 자게 나의 발목 나의 눈꺼풀을 자꾸만 이제 잡아 끄는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래저래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이런 것들이 이제 동영상 사이트에도 올라오잖아요. 또 이제 편집해서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저랑 관련이 없는 제가 하지도 않는 게임 혹은 제가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뭐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게 재밌고 뭐 그래서 자야 하는데 하면서 항상 좀 자기 전에 항상 그걸 한 10분? 자기 전? 한 30분? 30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 되게 짧게 된 것만 보거든요. 영상들 길게 되는 걸 사실 잘 못 봐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마음 좀 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들으시면서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이소라 노래 들으시면서 편하게 주무십시오. 1931님 안녕하세요 쫑디. 저는 요즘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쫑디를 많이 닮았어요. 말투도 외모도 착한 성격도. 오랜만에 푸른밤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떠오르네요. 보고 싶은 제 마음을 대신해서 타이타닉 주제가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틀어주세요. 이분 몇 살이실까요? 그게 궁금하다. 1931님 그래요. 예, 저랑 닮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 학생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에를 쭉 읽으면서 고등학생? 중학생? 막 이랬는데 뒤에 신청곡이 셀린 디온이어서 그럼 나보다 누님이실 수도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있으실 수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짝사랑이든 뭐 외사랑이든 뭐든 어쨌든 사랑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잘하시고요. 많이 느끼시고 또 생각해보시고. 글쎄 나랑 닮은 사람 꽤 있지 않아요? 되게 많던데요. 저 닮은 사람 말투도 그렇고 말투 비슷한 사람 진짜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모도 그렇고. 자 노래 듣겠습니다.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듣겠습니다.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얼마 전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예비 고1 학생이에요. 남들은 그냥 학교 붙어서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지만 전 기쁨보다 부담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과 계열 학교라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과연 제가 그 학교를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제가 믿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제는 잘할 거야 라는 말보다는 못해도 괜찮아 라는 말이 듣고 싶어요. 박금리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못해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믿어보세요.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말자고 해도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서 해주는 말들이 물론 나를 위한 말이긴 하지만 어쩔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면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은데 자기 자신을 잘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 1691님이 신청을 하신 페퍼톤스의 작별을 고하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삐걱거리며 늘 함께 해준 낡은 자전거야 안녕. 아침마다 서둘러 달렸던 좁은 골목길도 안녕. 가을이면 맑은 햇살 아래 하얗게 흔들리던 키가 높은 버드나무와
그 아래서 나눴던 얘기들도 항상 달리고 있었던 듯한 나의 어린 시절과